여러분, 저는 소위 의사와 과학자와 언론인들의 그 맨발 걷기 어싱 효과를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모든 이런 어싱 효과를 실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전부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잣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는 경험이 아직 일천하거든요. 그 한 1년 전만 해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많은 치유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암이 치유가 됐다, 뇌출혈이 치유가 됐다, 뭐 말기 모두 남들이 막 치유가 됐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의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접근은 거의 없는 거죠. 뭐 많아봤자 한 1년밖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식인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언론인들 맨발 걷기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학이나 의학만 믿지 맨발 걷기 같은 거 그거 뭐 근거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5월 16일 날 이를 잘 증명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5월 16일 날 MBN의 사실 확인, 팩트 체크죠. 이러면서 맨발 걷기, 그걸 이제 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는데요.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줄 수는 없네요. 그 어느 한 분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몸이 좋고 활성산소가 제거돼서 몸이 가벼워지고 좋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자, 이거 팩트 체크 해보겠다. 첫째,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땅 안으로 내려가서 배출이 된다. 이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그 이제 두 번째 그 인터뷰 한 분이 그 국제성모병원의 어떤 의사더라고요. 가정의학과 의사가 맨발 걷기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가정의학과가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뭐 그냥 막 잡탕으로 저기 돌보는 데가 의원이죠. 그 가정의학과 의원의 그런 데죠. 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활성산소는 항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 그러므로 땅 밑으로 배출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항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항산화 효소가 뭡니까? 항산화 효소가 항산화 식품을 얘기하는 건지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항산화 효소가 만난데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소와 만나서, 그러면 효소가 없는 음식은 항산화 식품 다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베타 카로틴이라든지 뭐 우리 야채, 과일, 신선한 비타민C가 풍부한 거, 그런 거 먹어도 항산화 효소가 없다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땀과 소변으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면은 우리가 무슨 속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배출되죠, 땀과 소변으로. 그거는 몸에 정상적인 활성산소가 약 90% 정도 있거든요. 90에서 95%. 그거는 사람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 활동과 호흡 활동과 이런 영양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활성산소입니다. 95%에서 95%, 90에서 95%.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한 5% 정도, 또 많게는 많이 저기 활성산소로 변하는, 그러니까 산화된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몸에 5에서 10% 정도가 이제 그 되거든요. 그 저기 생성이 되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은 또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니까 먹을 게 막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거든요, 주로. 거기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는 5%에서 10%다 전체. 그게 온몸에 다니면서 특히 혈액 속을 다니면서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그것이 또 조직과 장기 뭐 다 이렇게 침투를 해서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활성산소가 전부 산화시키는 거예요. 쇠가 우리 쇠 있죠. 쇠가 녹이 쓸듯이 그렇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조직을. 그래서 병이 들고 노화를 일으키고 암도 일으키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게 활성산소가 원인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거에 이분이 얘기한 거는 정상적인 활성산소는 몸에서 정상적인 그 신체 활동을 모두 마치고 활동을 마친 거는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누구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활성세포 5%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 안 하고 엉뚱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내가 지금 뭐 활성산소가 지금 몸에 좋은 활성산소, 몸에 나쁜 산소 구분을 첫째 못한다. 그거 분명하죠. 정상적인 활성세포는 정상적인 활성세포는 모두 저리로 배출돼요. 땀과 소변으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뭐 별도로 배출될 게 없다 이런 식이에요. 야, 이게 의학자예요. 이게 다 이렇습니다. 의학자들이 지금. 의학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자기가 의대 다니면서 의대가 6년입니다. 대학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이 인턴이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이 레지던트입니다. 11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고서 의원이나 뭐 병원에 들어가면은 종합병원에 뭐 아주 유명하고 막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구 논문 엄청나게 하고 막 유명한 세계 그 의학 논문지에 그런 데다가 논문 게재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가 의원이나 뭐 이렇게 뭐 어디 과에 소속돼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을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게 맨발 걷기 열풍이 1년 정도 막 이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왜 그렇게 막 하주만 해도 지금 막 전부 맨발 걷기 하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제가 산에역에 올라오면서 아침 시간인데 보니까 반은 벗었어요, 맨발을. 그분들이 왜 그 맨발 불편하게 맨발 벗으려고 하겠습니까? 맨발 벗어서 해보니까 며칠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당장.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런 연구 안 하고 그냥 자기 11년 동안 배웠던 그때 그런 거 뭐 배우지도 않았는가 봐. 활성산소가 뭔지. 그러고서 뭘 개업하고서 뭐 어디 뭐 의원이나 뭐 하고 뭐 어디 뭐 과에 소속돼서 하면서 아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의사한테도 가정의학 가면 여러 사람이 그동안 벌써 물어봤을 거예요, 진료하면서. 뭐를 받느냐? 저는 맨발 걷기에서 혈압이 떨어졌는데 혈압약 안 먹어야 되겠어요.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유 그거 믿지 말아요. 아이고 냉담한 반응 보인다니까요. 의사가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원리가 뭔지 자꾸 논문도 찾아보고 논문 없으면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고 게재를 해야죠. 그런 걸 갖다가 언론에 그냥 주요 언론에 내서 그냥 근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들 믿지 마십시오.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의사들이. 더 웃기는 게 있어요. MBN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활성산소가 밑으로 내려간다, 땅에 닿으면서.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자유전자,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올라온다 이거야. 자유전자가 올라오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의사가 여기 지금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요. 자, 이제 그 자유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몸의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 맞아요. 이제 맨발에 접지되는 순간, 이렇게 접지라고 그러죠. 접지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을 타고서 올라오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몸의 발바닥이
지방층이 1.5에서 1.8cm나 두꺼운 지방, 단단한 지방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참 저기예요. 이화여대 생명기계공학과, 그래 뭐 생명자가 들어가니까 바이오 뭐 산업 뭐 무슨 기계공학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그것을 한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1.5에서 1.8cm 정도의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서 자유전자가 통과가 안 된다. 야, 그분은 그게 기계공학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몇십 년 전에 막 이거 공부한 구닥다리 학문 갖고서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자유전자가 전도체면은 다 흐르거든요. 전도체. 그럼 우리 살갗도 전도체거든요. 이거 100% 전도체예요. 우리 살갗이 몸 전체가 다 그래요. 뼈도 그렇고 뭐 여기 혈액도 그렇고 이게 전체가 물이잖아요, 성분이. 그래서 100%가 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아니 우리 몸에 딱딱한 발바닥이 얼마나 딱딱하길래 그분은 1.5에서 1.8cm가 지방층이래요.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한번 정형외과 의사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무슨 1.5에서 1.8cm가 지방층이야. 족저 근막이죠, 근막. 근막하고 근육하고 근막하고 지방층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 지방층 제가 많아봤자 한 뭐 3cm, 5cm밖에 안 돼요. 무슨 1.8cm까지 된다고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러고 생명기계공학과가 발바닥에 지방층 자기가 언제 쟀다고 그렇게 해요? 한번 뭐 논문을 봤어? 측정을 해봤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못 올라온답니다, 몸에. 그게 맞아요? 자유전자가 못 올라온대요. 아니 쇠덩어리에 쇠가 자유전자가 얼마나 잘 통해요, 쇠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짚고 어싱을 하잖아요. 겨울에 신발을 신고 구리를 짚고 하면은 100% 어싱이 되거든요. 아니 쇠도 되는데, 쇠 단단한 거 되는데 발바닥에 지방층이 단단해서 안 된대. 발바닥 지방층은 뭐로 구성돼 있어요? 비전도체입니까 이게?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게 비전도체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이거는 전도성이 없어요. 그럼 발바닥이 뭐 플라스틱입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기계공학과의 현주소의 우리나라 유수의 유명한 대학의 기계공학과. 이걸 또 기자는 또 맞다. 그러면 활성산소도 땀과 소변으로 전부 배출되기 때문에 땅으로 배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전자는 뭐 아예 위로 올라갈 게 없다. 왜냐면 발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옛날에 물론 신발 신고 해서 하나도 안 올라온 게 맞아. 신발은 플라스틱이니까 밑에가 고무 아닙니까? 그런 거라 안 돼. 그거는 맞아. 그분은 신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발 1.5에서 1.8cm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웃었어요. 야, 이거를 내가 참 반박을 할까 그냥 할까 하다가 뭐 얼마 전에 한두 마디는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인들도 그냥 막 지방에서 뭐 이게 맨발 걷기 좋다고 막 이러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내요. 그 기사 확인 안 해봅니다. 그러고서 막 언론에 실어요. 그래갖고 막 지면을 채워요. 왜냐면 지면을 채워야 되니까. 지면을 막 채운다니까요. 그러고서 어제같이 중요한 팩트, 그거 얼마나 중요한 전 국민에 미치는 그런 팩트는 실질적으로 체크를 안 해. 본인이 체크해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한 일주일 3일 정도 해보고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해야지. 단순하게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아니 그 중요한 언론이라는 공기를 통해서 맨발 걷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게 MBN입니다, MBN.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맨발 걷기 인정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봐요. 맨발 걷기 맨자 소리만 나와도 손살에 쳐요. 아주 싫어해요. 눈빛이 변해요. 그거요? 그건 뭐 하시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잘해야. 그거 뭐 검증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혈압약 끊고 뭐 이렇게 당뇨약 끊고 고지혈, 콜레스테롤 약 끊고 할 때 맨발 걷기 해서 나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의사가 못 끊게 해요. 절대 못 끊게 한다니까요.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환자 다 끊기잖아요 지금.
고지혈, 당뇨, 고혈압 아니면은 누가 고정적인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네 의원에. 그러니까 반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적어도 어싱 효과,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왜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지 내가 의사 같으면 봐야죠. 11년 동안 배운 거, 수십 년 전에 배운 거 그거 갖고서 계속 써먹어서 어떻게 의사 하려고 그래? 어떤 의사는 동네 가보니까 한 20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서 다른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한 게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줬더니 호환이 안 돼. 호환이 CD를 갖다 줬더니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자들, 의사들, 언론들 함부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 그거 믿으면 맨발 걷기 하다가 중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진짜 이 장행정사가 정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앞으로 좀 들어보시고 이제 뭐 앞으로는 그들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지금 활성화가 되니까 연구를 안 하고 못 베기겠죠. 그때 되면 이제 연구가 과학적으로 하나씩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병원에 찾는 인구도 많이 줄고 또 의학적으로도 그거 또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는 인구가 뚝 떨어지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적자도 안 나고 잘 가고 또 우리 의료보험료 내는 거 그것도 많이 감소가 될 거로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 개인만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건강할 때 그 이득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 사회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유익이 되고 다른 분들도 유익이 됐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가족들한테 먼저 맨발 걷기를 하라고 자꾸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맨발 걷기가 점차 활성화되면은 우리나라가 건강사회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